안녕하세요. 주디입니다. 오사오수. 네, 오늘은 제가 대학 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몇 가지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.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재학 중에 다시 수능을 치고 현재는 경희대학교 한의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. 경영학과의 경우 과 특성상 팀플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리고 팀플 때문에 실제로 상처받는 경우도 많았고요. 친한 동기들이랑 수업을 같이 듣는 경우라면 친한 친구들끼리 팀플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모르는 사람들이랑 할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 팀플이 워낙 악명이 높잖아요. 막 무임승차자 이런 말도 자주 쓰이고 저 때는 만약에 팀플에 또라이가 한 명도 없다 하면은 그게 저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한 팀플 내에 또라이 불변의 법칙이라는 말까지 했었어요. 그 정도로 저도 좀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팀플의 피해를 막고자 처음에 팀플 원들이 다 모이거나 정해지는 날에 인원수에 맞춰서 역할을 미리 분배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예를 들어 5명이 팀원이다 하면 그게 정해진 날에 2명은 보고서의 본론을 작성하고 1명은 보고서의 서론과 결론 그리고 제출하기 직전에 전체적으로 검수를 하는 거, 그 다음 1명은 PPT를 완성시키는 거, 그리고 마지막 1명은 발표를 하는 것.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미리 정해두면 그나마 팀플을 혼자 다 하거나 뭐 누가 안 해서 짜증이 난다 이런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친한 친구들끼리 해도 의가 상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친구가 나랑 친한 거랑 별개로 너무 게으르게 한다, 너무 늦게 낸다, 안 하는 것 같다 라고 하면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동기들한테 욕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의가 상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친한 친구들이랑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미리 인원수에 맞춰서 역할을 분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한의학과의 경우에는 팀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있다고 해도 그게 수업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의학과는 고등학교처럼 한 반에서 같은 동기들이랑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을 듣기 때문에 보통 친한 친구들이랑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예를 들어 저희 학교는 한 학년당 한 110명 정도가 있고 그걸 또 두 분반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들으니까 한 반에 60명 정도가 수업을 듣습니다. 이 60명 안에서 친한 친구끼리 팀을 짜서 발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처음에 대학교를 들어가면 너무 공부를 안 해서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. 나만 안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모두가 다 같이 안 해요. 그래서 아마 수능 치고 처음으로 펜을 잡을 때까지 한 몇 개월이 걸릴 텐데 중간고사 때 공부를 해야지 하고 펜을 잡으면 힘을 어떻게 줬더라? 하면서 글씨도 막 안 써지고 이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.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그게 나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거. 저는 연세대학교를 다닐 때 4점이 조금 안 되게 4점 정도의 학점을 유지를 했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험 공부 기간은 2주인 것 같아요. 너무 길게 해도 아직 시험 범위를 채 나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앞부분만 계속 보다 보면 뒷부분이 나중에 흐려질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뒷부분이 보통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너무 일찍 해도 안 좋은 것 같고 뭐 간혹 가다 선배들이 아유 뭐 일주일이면 돼, 막 3일이면 돼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 전에 공부한다 했을 때 복습을 할 시간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. 그래서 2주가 적당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실제로 연대에서는
한 달 전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. 뭐 공부를 열심히 다들 하다 오셔서 그런지. 그리고 2주 전이면 도서관이 많이 붐벼서 저도 거기 그냥 따라가서 그냥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대학교 시험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. 하나는 논술형이 있고 하나는 객관식 단답형이에요. 논술형의 경우 뭐 이때까지 배웠던 뭐뭐뭐를 바탕으로 뭐를 서술하시오 이런 게 많아요. 저는 논술형 시험의 경우 3일 정도면은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예를 들어 첫날은 그냥 이때까지 교수님이 했던 수업을 쫙 훑어봅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정리본을 하나 만들어요. 뭐 이 정리본을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그냥 읽어봐도 되지만 그냥 시험 전날에 한 번만 더 읽어보고 중요한 개념 정도만 외워서 다음날 시험을 치면 크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논술형이 어떻게 보면 시험 부담은 훨씬 적은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. 객관식 단답형은 그냥 엄청나게 암기하면 됩니다. 이게 고등학교 시험의 연장선이랑 다를 게 없어요. 사회탐구 과목을 외우듯이 교수님이 주신 유인물이랑 PPT를 외우시면 됩니다. 저도 실제로 경영학과 다닐 때 뭐 조직행동론, 뭐 생산관리 이런 과목들의 PPT를 딸딸딸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. 근데 그렇게 해야지 시험을 좀 잘 칠 수 있다는 거. 또 대학을 가보면 요즘에는 학점을 다들 잘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노트북을 들고 교수님의 말씀을 다 따라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런 거는 논술형 시험의 경우에 가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. 그렇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따라 적어서 스크립트를 만들면 내가 놓쳤던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쓱 읽어보면 내용을 빨리 캐치업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기도 해요. 실제로 저도 모든 과목을 다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이 교수님은 말이 너무 많거나 뭐 말이 너무 빠르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이거를 다 받아들일 수 없겠다 하는 수업들은 교수님 말씀을 받아 적었던 기억이 있어요. 한의학과의 경우에는 더 암기해야 합니다. 암기 과목의 비중도 더 높은 것 같고 암기할 내용도 더 방대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많이 외울 걸 각오하고 오시면 됩니다.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할 때 노트북을 많이 사용했어요. 옆에 책을 놔두고 그냥 처음에 이렇게 보면서 노트북에 타이핑을 쳐요. 이렇게 책 살짝 보면서. 그러다가 점점 그냥 책을 흘끗흘끗 보는 횟수가 줄어들어요. 그러면 내 머릿속에 조금씩 암기가 되는 거죠. 많이 하다 보면 어떤 과목들은 진짜 대단원만 봐도 내용이 다 생각날 정도로 외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노트북을 이용해서 외우는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미팅이 인생에서 반드시 해봐야 할 경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20대 초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. 20대 중반이 넘어가도 미팅을 하긴 하지만 그때는 직장인 미팅을 한다거나 혹은 해도 그렇게 20대 초반의 그런 풋풋한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20대 초반 분들이라면 혹은 늦었지만 대학을 처음 들어가는 분들이라면 꼭 미팅을 나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미팅을 나갈 때는 내가 이성 친구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기보다는 그냥 오늘 하루 모르는 사람들이랑 재밌게 놀아야지 하고 가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실제로 미팅으로 이성 친구를 사귀는 사례도 잘 못 봤고 만약에 있다고 해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하루 재밌게 놀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.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술 게임은 미리 숙지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
어쨌든 미팅이라는 게 진지한 대화를 하러 간다기보다는 가자마자 안녕하세요 이러고 자, 술게임 시작할까요? 이렇게 하고 막 술을 마시는 거기 때문에 술게임을 너무 못하면 벌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취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술게임도 좀 숙지해 가고 숙취 해소제도 전에 먹고 가는 걸 추천드려요. 대학생의 사회는 굉장히 좁아서 한 달이 건너면 아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취해서 약간 실수를 한 상대방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뭐 친구의 동기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취하지는 않고 재밌게 노는 걸로. 오사오수,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간단하게만 찍어봤는데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